자, 그래서 정부에서 밝혔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 진짜 누구나 성장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증시 반응이 왜 이러니? 아, 이거 맞아? 다 팔고 나가네. 이거 지금 맞아요, 이거? 오늘 이런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슈카월드 만나 윤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뭐 ISA, 뭐 비과세, 납입, 뭐 이거 한도 대폭 확대하겠다. 과감한 주식세제를 개혁하겠다. 금융으로 계급 갈등을 해결하겠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로 확대하겠다. 어때요? 기분 좋죠?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기회의 사다리, 성장 사다리, 이걸 올라가 있는 놈들이 하나둘씩 부셔버리며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옛날에 표현도 있었는데 기회의 사다리가 되게끔 금융으로서 그걸 확대를 하겠다. 너무 좋은 방향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부에서 밝혔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진짜 누구나 성장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증시 반응이 왜 이러니? 이거 맞아? 다 팔고 나가네. 이거 지금 맞아요, 이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는 성장 사다리가 아니라 이거 성장의 내리막인데 큰일 났네, 이거. 야, 오늘 코스피 코스닥 거의 한 2.5%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거 연봉으로 봅시다. 2024년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8.26%? 코스피가 2024년 들어서만 8.26% 떨어졌고요. 지금 야 이거 3.9% 떨어졌네. 코스닥은 3.9%. 그러니까 대형주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뭐 오늘 뭐 이 발언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최근에 정부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제가 항상 이거 정말로 제가 뭐 비판만 많이 하던 기자 입장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이제 박수를 쳐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이거 좀 어떻게 돌릴 수 없나 이거? 해서 오늘 그 대통령 행사가 거의 1시간 반이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펼쳐졌고 이 영상을 제가 이제 KTV 건데 고정 댓글로 URL을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는 한번 꼭 보십시오. 거의 뒷부분은 그냥 뭐 서민 금융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거의 앞에 한 1시간 정도까지가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또 브리핑을 했는데 간결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만들겠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거 2025년부터 투자로 인한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거죠. 물론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만 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증권거래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금투세를 만드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증권거래세 다시 높이는 건가요? 근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예정대로 0.15%로 인하하겠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 증시가 커지면 시가총액이 상승하면 증권거래세를 똑같이 0.15%로 낮추더라도 세금은 더 많이 거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의 규모를 키워서 거래세를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ISA가 뭐예요? ISA. 그쵸?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 아마 그럴 거예요. 세이빙 어카운트 맞나? 뭐야 아무튼 그 ISA 개인 여기 써 있었구나. 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여기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를 2.5배 높여서 세금을 덜 내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토양을 더 넓히겠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주주의 권리도 높이겠다.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가 있습니다. 전자주총. 주주총회 할 때 어때요? 그 회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특히 정기 주주총회는 거의 3월 셋째 주, 넷째 주 막 몰려있죠. 셋째 주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에 거의 막 몇백 개 회사들이 한꺼번에 주총을 하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주주총회를 아침 8시에 해. 그럼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뭐 오지 말란 뜻이잖아, 사실상. 그래서 전자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끔 뭐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불가능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전자투표를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해놨는데 그 회사가 정관 있죠. 회사의 정관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도입을 해놨는데 사실상 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대주주가 야 주주 들어오면 귀찮아. 나 어차피 한 50% 갖고 있잖아.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주주들 오지 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전자투표를 당연히 도입을 안 하죠. 그래서 전자투표는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배당 확대로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순 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일 경우에는
그거를 기업들이 공시하도록 해서 저평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아마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도쿄 거래소에서 PBR 1배 이하, 그러니까 주가가 순자산 가치만큼도 안 되는 기업들한테 니네 왜 저평가되고 있는지 공시해, 소명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당국에서, 금융 당국에서 저평가 현상을 해소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일본 증시가, 물론 엔화 약세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통화 완화 정책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막 급등하고 그렇게 강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또 하나, 그리고 불법 공매도 근절. 이거 진짜 근절이 안 돼서 근절을 계속 한단 말을 계속 근절을 못 하고 있는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금융회사들이 못한다. 이거 왜냐면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 뭐 어디 얼마 모여있고 뭐 그거를 얼마나 차입을 했고 이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징징거렸는데, 근데 대통령도 그렇고 끝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불법 공매도 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뭐 수백억이 드네, 뭐 수천억이 드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전산 시스템 구축하지 마세요. 여기 참여하지 마세요. 대신에 단 한 주라도 무차입 공매도가 펼쳐지거나 불법 공매도가 있으면 당신네는 자본금의 10배, 100배, 200배, 아니면 당신네들이 공매도한 금액의 100배, 200배 과징금을 내세요 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 회사 망하도록 과징금 낼래? 아니면 전산 시스템 만들래? 선택권 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회사들이 우리는 그냥 수기로 할 겁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한 번 치면 당신의 회사 망할 정도로 과징금 나갑니다. 그렇게 무서워야만 스스로 뭔가 단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신고포상금,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여기에 드는 신고포상금도 지금 20억인데 뭐 이걸 30억까지 높여서 진짜 이거는 내부자들이 신고를 해줘야만, 최근에도 그 텔레그램 방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부자가 디테일한 내용을 제보해 줘야만 사실은 금융당국도 자신감을 갖고 뭐 압수수색 들어간다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고포상금을 더 확대할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시 퇴출, 이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꾼들 있죠. 아니면 시세 조정을 했다라거나 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예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증시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십수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자사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걸 차단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뒷부분에 좀 지적을 할게요. 왜냐면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나왔어요. 반쪽짜리. 그 뒷부분에 지적을 할게요. 좀 들어봤던 내용들, 사실은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에서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또 의미 있는 거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 야식 잡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상법 개정 있죠. 상법. 자, 여러분 이제 외우셨죠? 상법 몇 조입니까? 382조 3항. 이게 뭐냐면 이사의 선관 의무.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뭐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 모든 주주를 이제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모든 주주를 위하여 일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이 대통령 행사에, 사실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정책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법무부에서도 나왔고, 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기재부, 세제실장, 뭐 법무부에서 거의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손해배상 책임도 구체화하겠다. 이게 상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애초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던 거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는 추진하자라고 한 거고, 그래서 뭐 법무부도 실질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좀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아까 이야기했죠. 도입한다. 근데 이미 이거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정관으로 배제시킬 수 있을 뿐, 그래서 이거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 반쪽짜리 정책들 중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이겁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확대.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할 때, 예전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물적 분할로 자꾸 자회사, 알짜회사 떼내갖고 상장하고 이거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느냐 해서 도입을 한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도 중요한 건 얼마에 사가도록 하느냐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주식 매수 청구권만 도입이 되었다일 뿐이지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한다라든지 지금 주가가 5,000원이지만 PBR 1배가 10,000원이고 영업가치라든지 자회사 가치를 반영을 했을 때 아니면 자회사가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이 LG에너지솔루션처럼 모기업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분율대로 반영을 했을 때 사실상 뭐 17,000원이다. 2만 원 가치다 그러면 이 기업이 여기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2만 원에 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건 진짜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IR 강화. 지금 기업들 IR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모이세요. 모이세요. 애널리스트만, 펀드 매니저만, 기관 투자자만. 혹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상장사가 IR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IR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거래소나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온 오프라인 간담회 설명회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횟수 있죠. 횟수와 건수. 여기에 매몰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대상, 펀드 매니저 대상 IR 우리 500번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IR 500번 하면 그 펀드 매니저나 좋지, 기관 투자자나 좋지. 예를 들어서 기업 분석 보고서 한 장이 안 나와. 그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 저기 IR 했다는데 왜 자료가 안 나오죠? 무슨 내용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도 IR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막 노다지 IR 노트 이런 거 해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했던 그 컨퍼런스 콜 내용도 우리가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민간 언론, 조그마한 독립 언론에서도 이 IR, 그러니까 상장사와 투자자 사이의 소통이 더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너무 이걸 사각지대에 놔뒀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대상 IR만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개인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반쪽짜리 중에서 이야기 나온 게 자사주 이야기 중에 두 글자가 빠졌어. 뭐가 안 보입니까? 이상하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겠다라는 게 최근에 뉴스에 조금 나왔었거든요. 약간 운을 띄우는 것 같았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 법무부 다 모인 자리, 또 대통령이 다 같이 모이도록 한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적 분할할 때 이른바 그 자사주 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회사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나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를 떼내요. 그러면 자사주도 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사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고 나면은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효과가 생긴다. 라고 해서 이거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주주들이. 아니면은 뭐 위아래로 떼내가지고 여기 있는 자사주를 얘네가 사들이고 아니면 그 자사주에다가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 자사주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신주를 배정을 해요. 그럼 주식 수가 또 많아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 하지 말아라 까지는 담겨 있는데 소각은 없습니다. 소각은. 이게 왜 자사주 소각이 필요하냐면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100억 원어치 갖고 있어. 뭐 한 10% 비중이 있다고 합시다. 시가총액 1000억 원짜리 회사에 나중에 이 자사주를 임직원 상여용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스톡옵션처럼 스톡옵션은 이제 거의 임원들만 주다 보니까 자사주로 야, 너 잘했다. 자사주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줄게. 아니면 더 잘하면은 내가 더 주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팔아서 그걸로 설비 투자 자금으로 쓴다라든지 여러 가지 대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악용하느냐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상장사가 있습니다. 자사주가 한 40%가 있는 회사가 있어. 엄청 많죠.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000억 원이라면 400억 원어치가 자사주야. 근데 대주주 주식은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율이 한 3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나머지가 뭐예요?
69%가 있겠죠. 69%가 거의 2배가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규합을 하면 이 대주주를 경영권에서 박탈시켜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1%만으로는 경영권을 못 지켜. 그러니까 버는 족족 회사에서 계속 자사주를 사들이는 거야. 계속 사들여. 해서 40%까지 사들였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좌우하는 지분율이 71%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거는 이 69%가 아니라 2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밖에 있는 지분율이 다 결집을 해도 이 대주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자사주를 이 대주주가 틀어지고 있는 이사회, 틀어지고 있는 상무, 전무, 이사들이 이거 의결권을 자기네 이사회에서만 결정을 하니까 아무리 저 바깥에서 29%가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내가 슈퍼겜이야. 이 회사 아예 내가 다 인수해버리겠어. 공개 매수를 부릅니다. 자, 지금 주가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30,000원에 당신네 주식 다 사겠어. 공개 매수 해서 공시를 딱 해. 거의 그러면은 3배 가격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좋다고 막 그 사람한테 다 팔겠죠. 근데 그걸 다 긁어 모아도 29%다. 왜? 자사주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대주주 지분율이 적어도 단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밖에 안 되더라도 이 자사주 비중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50%만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 경영권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0% 결집을 해도 찬탈을 못 해요. 이런 보호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사주도 매입 시 자동 소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일단 기존에 이 자사주를 갖고 있던 회사들에 대해서 다 소급시켜서 소각을 다 해버리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너무 회사의 자본이 좀 부담이 되고 경영권에 부담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과거 거는 어찌할 수 없으니 앞으로 사는 자사주가 있다면 매입 후 자동으로 소각하도록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정부가 못 나가고 있네. 약간 군부말 조금 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좀 가야 됩니다. 왜냐? 자사주라는 게 뭐예요? 회사 자산이에요.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 그러면 이건 곧 주주들의 돈이에요. 주주들의 돈. 그러면 당연히 비례적으로 주주들이 갖고 있는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31% 가진 사람이, 10% 가진 사람이 이걸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이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지롱, 이 열쇠는 나만 갖고 있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자사주도 매입 후 자동으로 소각이 된다라는 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도 이런 의무 조항이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법으로 규제하진 않아. 근데 그냥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했으면 당연히 소각하는 거 아니야? 자사주 가지고 왜 대주주를 지켜주려고 해? 야, 자사주로 M&A를 해? 아닌데 그냥 자사주는 매입해서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수단 아니? 이게 이제 그쪽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야, 자사주는 우리 회장님 지켜드려야지. 회장님 말대로 사드리고 회장님 좀 주가 떨어졌는데 자사주 좀 살까? 주주들이 지금 난리치는데 주가 좀 방어해달라고 그러면 야, 그 지금 사서 뭐하냐고. 자사주 있어서 뭐하냐고. 약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입 후 소각을 해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주주 환원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버린 이게 이제 일종의 감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유상 감자랑 똑같은 거예요. 대가가 거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 예를 들어서 100주가 있는 회사에 10주를 소각시켜버려. 그럼 90주만 있잖아요. 그럼 분모가 9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주주 환원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 환원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은지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주주 환원으로 따지면 자사주 매입 소각 말고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그렇지. 자, 근데 배당에는 뭐가 붙어요? 그렇지, 세금이 15.4%나 붙어요. 그러면 어때요? 분명히 나 배당금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84만 6천 원만 들어오지? 세금이 떼고 들어오거든요. 원천징수. 거기다가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소익을 얻게 되면은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시켜서 30%, 40%, 45%까지 세율이 쭉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럴 바에는 대주주가 야, 나도 세금 내야 돼. 미치겠어. 종합소득세 때문에. 배당하지 마. 대신에 내 월급이나 올려.
내가 법인카드 많이 쓸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당을 절대 안 하는 회사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자, 버크셔 해서웨이 배당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워런 버핏이 나쁜 놈이에요? 스크루지예요? 그러면 야, 악독한 대주주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버핏 입장에서는 야, 배당하면 세금 나가지. 미국도 물론 이제 세금이 있겠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금까지 떼고 당신네들이 그 배당금 가져가서 우리보다 그 자금 더 잘 운영할 자신이 있어? 아니지. 그냥 냅둬. 우리가 회사에서 계속 축적을 시켜 이걸 내가 계속해서 굴려줄게. 토탈 리턴 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고 그 회사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들은 어디 쓸 돈 없을 때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해서 주당 가치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니 주주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세요, 배당 많이 이것보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 주세요가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거를 그냥 대주주 입맛에만 맞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당연시 되도록 법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혹여나 회사가 매입 소각을 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우선 좀 유도를 하고 아니면 이걸 강제시키든지 해야 된다. 왜? 대주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의구심들은 많이 듭니다. 이거 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냥 선심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게 뭐냐면 대통령령, 시행령,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다 하겠다. 다만 입법으로 해야 되는 건 좀 국민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여러분의 자유고요.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언제 어떻게 시행할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 금투세 폐지. 이거는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아직 약간 시간은 있어요. 근데 2024년 2월. 오, 뭐야?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다음 달부터 금투세 폐지한다고?가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싸우든지 어떻게든 땅땅땅 해야 된다. 그리고 2월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하면 뭐합니까? 4월에 총선인데.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바뀌면 어떻게 돼요? 국회 회기가 바뀌면 기존에 냈던 법안들은 자동 폐기예요. 다시 내야 돼요. 이 사이에 책임을 강화하는 그 상법 개정도 24년 중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주총회 내실화 역시 마찬가지고, 물적 분할,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24년 중에 법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뭐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24년 뭐 상반기 뭐 이렇게만 나와 있고 대략의 얼개입니다. 일단은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들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여야 간에 싸우기 시작하면 사실은 또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국회에 가면은 이게 참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서 지금 요즘에 이제 한창 이제 선거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에 관심 갖는 것만큼이나 지금 이 당 저 당에서 뭐 금융 투자 관련된 것도 공약들이 좀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좀 여러분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당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원, 그러니까 빌공짜, 빈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실현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물음도 계속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대통령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좀 놀랬어. 왜냐면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뭐 프롬프트 보시고 맨날 이렇게 하시잖아. 아니 근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써준 거를 읽게 되는데 쓴 거 읽다가 앞에 보고 본인의 생각을 막 계속 더 얘기하시는 거야. 이거 안 보고.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참석자 질문을 했는데 금융위원장이 답하고 나니까 내가 더 해서 한마디 더 막 덧붙이고 해서 야, 대통령이 이거 스터디 엄청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거 하루 이틀 공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의지만 강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소신을 갖고 철학을 갖고 이거는 좀 추진을 강력하게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제 설명이 아니라 직접 보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대통령의 모두 발언하고 특히 뒷부분에도 이거 어떻게 이제 추진하겠다.
라는 의지를 밝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한번 직접 보시고, 이거 뭐 빨간 편, 파란 편, 노란 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금융 투자자로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야 우리 후대도 성장 사다리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일개 투자자로서 판단을 좀 하시려면 직접 듣고 보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야식 잡서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 재미도 없고, 이 중요하지만 재미도 없는 걸 왜 여기까지 듣고 있냐고. 가서 지금 종목 찍어주는 거.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 2.5% 폭락하고 난리 났는데 지금 왜 무슨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이야. 아 정말. 아무튼 해서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거. 진짜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오늘 그 슈카월드 전석재 대표가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진짜 멋진 발언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슈카월드는 주 구독자 층이 연령대가 좀 낮다 하더라고요. 막 고등학생, 대학생들, 막 젊은이들 많고 20, 30대 많고. 근데 그분들한테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왜냐면 일부 대주주들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젊은 친구들에게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와 닿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아니야,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막 섭외하려고 밑밥 깔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전석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동안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증권 쪽 한 것만 해도 2008년부터 증권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만 15년, 16년을 했는데 정말 이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싸웠던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다 지금 어떻게 돼 있게요? 다 이렇게 쓰러져 있어. 피떡이 돼 있어 막. 수익률 막 처참하고. 근데 그 많은 펀드 매니저들, 자산운용사 CIO 대표님들도 있었고 언론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근데 드디어 이런 대인플루언서가 나서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30대들도 거버넌스가 그런 거였어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던 거였어요? 이런 걸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됐어. 뭐 마무리할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나와주세요. 여기도 있네, 그거. 큰 단락. 가치 아닌 가격을 보는 사람들의 이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하여튼간 어디 가나 참 빠지지 않는 내용들이 잘 담겨있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신간이지만, 뭐 신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시다. 해가 지났어. 아니야, 나온 지 지금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어. 신간이야. 한 7년까지는 신간이야. 그래서 오늘도 이 야식 학습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그리고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아이고 좋댔다요. 감사합니다. 뿅!